완벽한 대학 입시안이 존재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애가 1학년 때 내신 다 망하고 2학년 때도 망하고 3학년 때도 1학기 때 놀아요. 걔 좀 마음 잡고 뭐 대학 좀 갔으면 싶은데 내신 중심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엄마들의 이해관계들이 각각이 있단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좋은교사 TV 구독자 여러분, 좋은교사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또 교육청,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을 또 만들고 변화시키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지금은 청주교대 초빙교수로 계시는 김성근 교수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오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아주 속 깊은 이야기까지 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근 교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직장을 저는 이제 교육신보라는 데서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 그때 교육부 출입 기자로 첫 직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1982년 당시 이제 교육부 출입 기자 하면서 그 캐디라든지 이제 이런 연구기관, 그때는 교직원 공제가 교육 기자재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과학 기자재부터 해서 그 질관리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첫 발령은 졸업하고 5년 뒤에 서울 강남에 있는 영동중학교 첫 발령을 했습니다. 초임 발령 때 교육민자선언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제 해직되고 복직되고 난 다음 이제 시골살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충북으로 이제 정건 신청 내와가지고 가족이 다 같이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충북 오고 난 다음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교육혁신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 학교혁신 전문위원, 그 상임 전문위원으로 이제 했었고요. 그 내친 김에 사실 청와대 가서 이제 교육행정관 하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진보교육감 이제 선거로 당선돼서 새롭게 열렸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평교사가 들어가서 정책 보좌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표 내고 와라 해서 4급 그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그 서기관으로 해서 거기가 혁신하고 기획하고 연구 세 가지 팀을 관장하는 그 역할을 2년 반 정도 하고요. 그렇게 혁신교육이 좀 세팅되고 나니까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사 연수다. 그래서 연수원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연수원장 맡아서 이제 충북 그 연수 시스템 바꾸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실장으로 이제 교육부 가서 일하고 부교육감하고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그 인사기록 카드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무대가 신문사, 쫓겨났다가 학교, 들어왔다가 쫓겨났다 들어왔다, 교육청, 교육부,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경험도 좀 하실 것 같고, 어쨌든 교사나 교육운동가 또 이제 교육행정가 이렇게 삶을 좀 사셨었는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교육에 좀 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좋은 교사 운동하시는 우리 김영식 선생님도 교사하다가 나와서 파견하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시다가 마음이 별로 이렇게 안 다를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사 되려고 했다가 브레이크 걸려서 못 들어가고 한 5년 정도를 바깥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참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사는 동료들하고
아이들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따뜻한 눈빛, 신뢰의 눈빛을 좀 받는 그런 좋은 교사가 좀 되고 싶다. 그게 이제 한 축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걸리면 마음부터 불편해져요. 그리고 교사들은 그 답답함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이거를 질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들이 맑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만나고 아이들은 좀 선한 눈빛으로 교사를 만날 수 있는 이 시작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교육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물론 뭐 그 일을 잘했냐 이 문제는 뭐 다른 평가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MB 때도 그랬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뭔가 본인들 하겠다고 결정하면 되게 많이 막 밀어붙이고 막 추진력이 예, 좀 그랬던 것 같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면 너무 많이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정되는 것들이 많지 않고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좀 잘 바뀌지 않고 막 이런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개혁들을 추진하는 게 좀 맞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고. 그게 참 독특하더라고요. 저희는 일을 할 때 말이에요. 보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야 되니까. 그간 있던 보수의 입장들을 챙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교육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나 거버넌스에 그분들 다 들어가요. 그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굉장히 그 힘이 있는 것들은 모아서 이야기 듣는데 한 그룹만 모으는 거예요. 한쪽 얘기만 듣는다. 예를 들면 제가 교육부에서 학교 실장을 하고,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교육부도 잘 알아요. 불러야죠.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논의를 하면 물론 듣기 싫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뭐 교육을 왜 경제라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그거 챙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보수 엄마도 있고 보수 아빠도 있고 진보 엄마 진보 아빠 다 있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살아가는 집단들이에요. 저는 사실은 진보 쪽에서 왜 정책이 이렇게 확 안 바뀌냐 하는 것, 그게 진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과감하게 바뀌는 저거를 배워야 된다. 저는 별로 찬성을 안 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가건 이 합리성이 이식되면서 사람들이 같이 변해가도록 하는 건데 그거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좀 대입제도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8년도가 고교학점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고학생들이 입시를 보는 게 2028년이라고 그래서 지금 2028년 대입제도가 이제 좀 중요한 화두가 돼 있는데요. 좀 요 설계 방향을 좀 어떻게 가야 될까? 고교학점제와 이렇게 연동되면서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참여정부 때도 사실 대학 입시안 2008년도 대학 입시안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정권 잡자마자 대학 입시안 가지고 이제 갔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2028년도 대학 입시안 이렇게 가는데 대학 입시는 평가예요. 이 평가의 목표물이 있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평가를 할 거냐. 그러니까 대학 입시와 관련된 논의가 벌어졌던 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회과학 통합교육과정이 나갔어요. 사회과학 통합교육과정이 나갔으니까 시험도 사회과학 통합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4년 예고제잖아요. 이제 작년에 본 시험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하도록 원래 그 박근혜 정부 말에 대학 입시안 발표하도록 예고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 대학 입시안만 딱 나오면
완벽한 대학 입시안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완벽한 대학 입시안이 존재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애가 1학년 때 내신 다 망하고 2학년 때도 망하고 3학년 때도 1학기 때 놀아요. 걔 좀 마음 잡고 뭐 대학 좀 갔으면 싶은데 내신 중심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엄마들의 이해관계들이 각각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안을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그 목표점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교육 과정이 먼저고 그 교육 과정을 완성할 평가안은 어떤 게 될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대학 입시안 먼저 나오고 교육 과정 간단 말이에요. 전 주객이 전도됐다고 봐요. 2028 대입안은 4년 예고제니까 2024년도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점이 뭐죠?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과정 발표가 올해 가는데 올해 또 벙벙하게 갔어요. 올해 교육과정을 바라보는데 난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올해 2028년도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고교학점제란 게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원 수급 정책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학교의 재량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육과정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때문에 이게 나왔지? 그리고 그게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럼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지? 이게 논란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 애는 좀 힘들더라도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명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논의에서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평가를 하건 안 그러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건 기준점이 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저는 뭐 수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서술형 어떻게 등장할 건지,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핀란드를 갔었어요. 핀란드가 처음으로 컴퓨터로 시험을 보더라고요. 애들한테 시험지 대신에 USB를 나눠줬어요. 아니, 거기는 물론 이제 뭐 입시생이 한 3만 명밖에 안 되니까 뭐 이러저런 실험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아니 뭐 이렇게 시험지 나눠주나 USB에 담아서 주나 뭐가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과 같은 경우는 USB에 3D 영상을 담아서 준대요.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이제 과학기술의 변화들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USB에 담아서 줄 수 있으면 동영상을 지문으로 낼 수 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지리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들이 우리가 단지 우리는 완전히 근대 산업 성장기에 교과서 가지고 수업하던 그 시기의 사고에서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면 그 평가라 수업 방식이 먼저 변해야 될 것 같고, 그 변화들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될 건지 기술 전문가들을 좀 넣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논의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데요. USB로 시험지를 주고. 그렇죠. 종이를 넘어선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동영상을 우리는 자꾸 보여주고. 공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는 사실은 객관식에서도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안녕, 오늘도 안녕. 오늘은 얼굴이 밝구나. 어제는 어두워 걱정했는데